으로 보는 바른경제 시간입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 이 경제 뉴스 보면 네. 증세라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 부동산과 여기저기서. 함께 증세, 부동산 증세 다 이제 관련성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글쎄요,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증세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불거진 건 코로나19 확대와 그 미중 패권 다툼 등으로 인해서 이제 경제 여건이 악화되니까 국가 재정은 확대해야 되는데 국세 수입은 이제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예, 그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국회에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경기 여건 악화로 인해서 4월 2차 추경 통과 때에 비해서 11조 4천억 원의 국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고요.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보다도 3조 원이 더 많은 14조 4천억 원의 세수 결손을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예, 예산정책처는 3차 추경 총괄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국세 수입 결손은 지난해 경제지표 전망치와 실제 실적의 차이, 그리고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등에 주로 기인한다면서 국세 수입 결손의 대부분은 법인세나 부가세, 그리고 이제 관세, 소득세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 국세 수입 결손은 결국 이제 정부가 돈을 많이 쓰는데, 그렇죠. 예, 세금은 많이 걷어들이지 못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되니까 이제 예. 그런 수입이 이제 줄어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예산정책처는 법인세가 2차 추경 당시보다 6조 원 덜 거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또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는 그 지난해 영업실적과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이 모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처는 지난해에는 반도체 가격 하락과 수출 둔화 등으로 상장 법인의 세전 순이익이 전년보다 50%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요. 예. 올해 1분기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법인의 그 세전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4.2%나 감소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그 부가가치세 세입 예상치는 2차 추경 당시와 비교해서 5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증세가 불가피하다. 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재난지원금이든 여러 가지 복지 관련 예산이든 많이 지금 지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세금을 걷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또 메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부동산도 이슈입니다만 예. 부동산 관련해서는 보유세를 좀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부동산 이 투기를 근절하는 방법이기도 하거니와 이렇게 이제 보유세를 통해서 버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이게 보유세를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논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그 자산 상위 10%가 전체 순자산의 42%를 차지해서 소득보다 그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상위 10%가 보유한 실물 자산이 금융 자산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가격의 변화가 이제 부의 불평등을 확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 상위 1%의 주택 소유 보유량이 2007년 평균 3.2채에서 2017년에 6.7채로 2배 이상 늘어난 걸 보면은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그 보유세 그 증세 논의는 지금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을 강화해야 된다. 네. 예. 이런 목소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 차례 이제 부동산 투기 억제 차원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보유세 강화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상황은 그렇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것도 예. 전문가들의 비판의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부가 지난해 12, 16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제 종부세 최고세율을 4%까지 올리겠다. 그래서 종부세를 이제 부담을 늘리겠다고 이제 설계를 했지만 지난 총선에서 그 미래통합당의 종부세 폭탄 프레임에 갇히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그랬죠. 주저앉은 적이 있죠. 예. 그리고 2018년 세법 개정에 따라서 올해 주택분 보유세 그 수가 이제 6조 5천억 원이 더 거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국회 예산 정책주 분석에 따르면 종부세는 1조 4,300억 원, 재산세는 그러니까 5조 1,600억 원이 이제 거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올해 추가 부담이 각각 이제 전년보다
4,700억 원과 2,900억 원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기에다 이제 작년 국회 벽을 넘지 못한 그 12.16 대책의 후속 입법이 완료가 된다면 부동산 보유세는 이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당시 그 대책에는 그 종부세 전 과표 구간의 세율을 0.1에서 0.3%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고요.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94억 원 초과 구간은 현행 그 2.7%에서 3%까지 끌어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예. 이제 3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4%까지 끌어올리는 종부세를 그러니까 중과세를 매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자마자 이제 뭐 그러면 뭐 집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불법을 저질렀냐, 죄인이냐, 이러면서 또 이제 조세 저항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급등에 이제 소유 편증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보유세 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에 비해서 이제 낮은 편이고요. 예. 그 이제 분명히 조세 저항이 그 예상은 되지만 실제 OECD에 따르면 2018년 현재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율이 0.87%로 전년보다 0.04포인트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OECD 33개국 그 평균 1.06%에 비교하면은 0.19%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그 다주택자 등 그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최근 그 국채 연구기관에서 각국이 그 주택가 인상 때 활용했던 그 조세 정책 관련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관계 부처 그 장차관들도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강경 발언을 이제 쏟아내면서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작년 국회에서 입법화 실패했던 그 12.16 대책 수준으로 과세 수위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 세법을 그 위반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12.16 그 대책을 기본으로 한 부동산 세제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형성된 그 여론도 지금 악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 종합부동산세를 늘린다고 해도 과거 그 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조세 저항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 소액 주주들 주식 투자하면서 이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새로 이제 신설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부가 25일 그 제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를 통해서 확정한 금융세제 이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따르면 오는 2024년부터 주식 양도와 관련한 소액주주 비과세 제도가 이제 폐지되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2022년부터 기존 과세 분류에 금융투자 소득을 신설을 해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상품에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예. 그 양도소득세는 신설이 되지만은 지금 이제 있는 증권거래세는 좀 줄어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동안 이제 정부는 지속적으로 증권거래세율을 낮춰왔는데요. 증권거래세율이 2019년 6월 3일 이전까지는 0.3%가 부과됐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0.2%로 낮춰져서 현행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2023년이 되면은 0.15%까지 인하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증권거래세 부담이 과거에는 30만 원이었던 것이 25만 원, 15만 원 이렇게 연차적으로 줄어들게 돼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주식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걷게 되면 증권 시장이 위축이 될 것이다. 그만큼 이제 투자를 안 할 거니까요. 세금 예.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보수 언론에서 크게 그 뉴스가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 이번 선진화 방향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입장은 증세 목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그 기재부 그 세제실장은 양도세 부과를 통해서 늘어난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주식 양도세 신설로 인해서 증세 효과는 별로 없다 이렇게 정부에서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이런 증세 논란 글쎄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당연히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부족한 세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증세를 한다. 뭐 복지 확대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이제 그렇죠. 예. 없는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뭐 지금 기본소득 문제 얘기도 나오고 또 국가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을 지불을 하려면 세수가 더 필요한 건 사실이죠. 근데 정부는 일단 이게 그 여론의 이제 그 부정적인 영향 이런 거를 고려해서 일단
그 홍남기 부총리는 우리가 지금 3년치 계획을 세우는데 그 세수 증대를 지금 전제로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증세 얘기는 계속 나올 것이고 또 늘리지 않고는 해결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뭐 그렇죠.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네. 논리잖아요. 그 제대로만 걷는다면 예. 그리고 많이 버는 사람은 좀 많이 내고 예. 덜 버는 사람은 좀 세금 혜택을 좀 오히려 재정 확대를 해주고 이렇게 한다면 예. 뭐 조세 저항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른경제 증세 논란을 살펴봤습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